안녕하세요. 파산관계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 10월 12일 파산 선고를 받은 56년생 채무자입니다. 파산은 폐지됐고요. 면책 절차는 면책 이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면책됐습니다. 인용됐다고 하죠. 파산 절차에서 폐지, 종결, 속행의 차이점은 폐지는 채권자들한테 배당 없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폐지라고 합니다. 절차 비용도 부족해서 더 이상 파산재단에서 아무런 돈이 없을 때 그 파산 절차를 계속 끌고 가는 건 무의미하죠. 그럴 때 폐지하는 겁니다. 종결이라는 것은 파산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하고 사건을 종료가 되는 것을, 끝내는 것을 종결이라고 합니다. 큰 범주는 종료입니다. 종료. 거기에 파산 폐지, 파산 종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폐지에는 20폐지하고 동시폐지가 있고 동위폐지가 있고요. 그렇게 좀 나눠집니다. 근데 크게는 폐지하고 종결입니다. 자기 사건이 폐지됐다 그러면 파산 절차는 끝났다고 보면 되고 면책만 남은 겁니다. 파산 폐지됐다 그래서 무슨 면책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렇게 보시듯이 파산 절차하고 면책 절차는 이론상으로는 별개의 절차고 다만 동시에 진행되죠. 파산 신청만 하더라도 간주 면책 신청에 의해서 면책 신청도 받아들여지죠. 반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이거는 제가 이제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용어를 수시로 이렇게 한번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조사 기일은 채권자들한테 채권에 대해서 그 파산 재단에 있는 돈을 금전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채권을 조사를 하는 그 기일을 열 필요가 있을 때 채권 조사를 합니다. 조사 기일을 열고 법원에서 지정을 합니다. 채권 조사는 관제인이 파산 관제인이 그 채권을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그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곡가물 보관 신청은 주로 이제 금전 통장입니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까운 은행에 파산 관제인 명의로 통장을 만듭니다. 이번에 서울회생법원 법조타운 지점 파산 회생법원 지점에서는 과거에는 채무자 명의로 채무자 홍길동의 파산 관제인 변호사 홍연필 채무자 이름도 들어가고 관제인 이름도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통장을 만들어서 이때 이제 채무자 위임을 나타내는 인감이 필요했는데 최근 며칠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실무가 그냥 파산 채무자 누구누구의 파산 관제인 변호사 홍연필 변호사의 명의로 봐서 변호사의 통장을 만들 걸로 바뀌었습니다. 채권 얘기는 없었고요. 주거 이력은 관악구에 주로 있었습니다. 보증금 1000에 월 65만원 지인 명의 2010년부터 현재까지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현재는 몸의 부상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식당인 하며 생활하였고 지인의 소개로 돈을 많이 벌어준다는 말에 속아 채무가 발생하였으나 원금을 손실함.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과거에 언젠지 모르지만 파산 면책을 한번 했습니다. 2006년이나 7년 정도겠죠. 당시 채무 2건이 누락되어 이를 변제하기 위해 현재 소축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은 이 누락된 채권이 과거에 누락된 겁니다. 과거 파산 면책에. 그래서 이게 불락 취기신에서 제도의 파산이죠. 제도의 파산이 남용이 아닌 한 이런 경우는 이제 허용을 해준다는 얘기죠. 2006년 6월에 협의원 했고요. 본인은 지금 64세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88세고요. 딸이 하나 있는데 40세입니다. 파산 채권은 총 1억 4천입니다. 이게 과거에 파산 면책에서 누락된 채권입니다. 누락된 채권에 기해서 다시 파산 면책을 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허용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이제 파산 채권 면책 효력 확인이소 제가 어제 동영상을 올려줬죠. 누락됐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다툴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4가지인데 5가지도 가능합니다. 면책 효력의 항변, 그 다음에 면책 효력 확인의소, 청구 이의소,
추환항소, 그 다음에 강제 집행에 대한 취소 혹은 정지, 이 5가지가 필요합니다. 5가지를 이용해서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6가지가 되겠네요. 제도의 파산. 이렇게 이제 제도의 파산을 허용하는 판사님을 만나면 이 제도의 파산 허용했잖아요, 여기. 그쵸? 실제 있죠. 그래서 면책 효력하게 면책을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뭐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동영상을 뭐 수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6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실무를 공부하다 보면 계속 뭔가 좀 새로운 게 나타나죠. 그쵸? 이게, 이거는 지금 작년 10월 12일 날, 그쵸? 지금 선고하고 올 2월 5일 날 사실상 끝난 사건인데 지금 입장에서 와보면 좀 이것도 공부해 볼 만한 케이스죠.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과감하게 판사님이 면책, 원래 이 사람은 면책 효력 확인 이소나 청구 이소로 갔어야 되는데, 채권자들도 월 100만원 받는 여자 노인에 대해서 집행할 재산이 없겠죠. 포기를 할 수는 없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이런 거는 오히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파산을 선고해서 구제해 주는 게 어떻게 낫죠? 이 사람이 다시 소송을 하겠어요? 소송하면 누가 공짜로 해주나요? 수입료도 받으면 200이냐, 300이냐, 400이냐, 몇백 들어가죠. 그쵸? 한 달 버는 게 100인데, 그쵸? 구조공 나가면 또 해줄까요? 이런 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분쟁이라는 게.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파산 신청할 때 3가지 조회를 강조하죠. 페이인포 조회, 신용조회, 소송조회. 소송조회는 사무실에 오면 아예 직원을 딸려서 보냅니다. 법원에. 서울중앙법원에 가면 동관에 들어가서 코로나 검색대 통과하자마자 인포메이션에서 왼쪽에 딱 보면 있죠. 재판기록 열람을 거리는데 거기 이제 인포메이션 가서 물어봅니다. 사건 조회하러 갔다. 그러면 민사하고 지급명령, 신청 정도. 민사하고 지급명령만 하면 됩니다. 신청도 의미가 없죠. 집행사건은 본안사건, 지급명령이나 본안사건의 확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굳이 신청도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오직 민사하고, 민사 본안하고 지급명령, 독촉, 혹은 전자독촉. 독촉하고 전자독촉이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공인인증서에는. 3가지를 전국 법원을 뒤주면 되는데 중앙법원에서는 잘 해줍니다. 어제도 어떤 분 이렇게 한번 보냈더니 10개가 나온다고, 10개가. 그쵸? 기억을 할 수가 없죠. 10년 전 걸 어떻게 기억해요. 그쵸? 10개가 나오고 자기가 사는 법원에 또 한 3개가 나오고 이제 판결문이나 판결문 다시 또 띄워야 되겠죠. 부채증명서죠, 그게. 그래서 실체적 이견은 2009년 사업 실패 이후 식당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딸 명의 소액의 보험회학환금 외에 재산은 없음. 그렇죠? 그래서 면책 효력,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다시 파산 선고를 하고 구제해준 사건이라는데 이런 비슷한 케이스에서 한번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